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독일 다임러 그룹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주요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 공개가 시작된 가운데 LG 디스플레이는 한상범 대표이사 사장의 지난해 연봉이 14억 800만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시행 6개월을 맞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증시 모두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외국인의 힘이 컸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코스피가 2030을 회복했다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매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말이나 돼서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7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적으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오른 2030.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종가 기준 지난 25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다시 2030선을 회복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은 73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도 16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757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의료정밀이 5.96% 큰 폭으로 뛰었고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 확대와 최근 거래대금 증가로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도 5.04%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섬유유복, 종이목재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은행, 철강금속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은 엇갈렸습니다. 갤럭시 S6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상승했고 한국전력, 삼성 SGS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SK텔레콤, 포스코 등은 내렸습니다. 네,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컸는데요. 1% 이상 올랐더라고요. 코스닥 마감 상황도 들어보고요. 외환시장 동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3% 오른 646.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3포인트 남짓 오르면서 출발했던 지수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상승폭을 키운 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303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25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3억 원, 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60전 오른 1,10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국제강은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하락했다고 하고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 사이에서는 통합설, 합병설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동국제강이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6.5%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동국제강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급락한 것인데요. 어제 검찰은 동국제강 경영진의 횡령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회사와 장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국제강은 전거래일보다 6.51% 하락한 5,89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가 합병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KG모빌리언스는 전날보다 3.57% 상승한 17,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KG이니시스도 역시 5.95% 올라 23,1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의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KG이니시스는 KG모빌리언스와의 합병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 시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시장은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일단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도 많은 탓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것이란 예상입니다. 강남 지역의 입지적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대세 상승기가 아니어서 건설사들이 공격적으로 분양가를 인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이 호가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되는 거죠. 부동산 서브 리서치팀 정태희 팀장도 분양시장이 좋으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분양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분양가는 유동적이라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 없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강북 뉴타운, 수도권 대단지 등이 고분양가에도 잘 팔려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 등에서 분양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의 분양가 인상이 집값을 끌어올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LG화학이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모토로 유명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 독일 다임러 그룹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화학이 13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다임러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에 처음으로 배터리셀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화학은 다임러가 출시할 2016년형 스마트 전기차 모델부터 배터리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중형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다임러의 소형차 브랜드로 매년 10만 대가량 꾸준히 판매되는 인기 모델입니다. LG화학은 이번 다임러와의 계약을 계기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상위 20개 중 13개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LG화학은 현재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폭스바겐, 포드, 아우디, 쉐보레 등 13개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전지사업본부는 지난해 2조 8,526억 원의 매출과 64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중대형 배터리 분야 매출은 6천억 원 수준입니다.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인 권영수 사장은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생각하면 시작에 불과하다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LG화학이 곧 전기차 배터리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경쟁사와 격차를 더 크게 벌린 진정한 세계 1위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LG화학은 최근 한 번 충전에 320km 이상을 갈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으며 수년 내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B3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올해 54억 8천만 달러에서 2020년엔 182억 4천만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 1위인 LG화학이 친환경차 시대 부동의 선두 자리를 굳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주요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 공개가 시작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한상범 대표이사 사장의 지난해 연봉이 14억 800만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늘 발표한 2014년 사업 보고서에서 한 사장에게 급여 10억 4,600만 원, 상여 3억 6,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한 사장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22%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그룹은 내일 일제히 등기 임원 연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경영평가기관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51개 주요 그룹 소속 36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억 원 이상 연봉을 받은 등기 임원은 292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15억 4,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 연봉 공개는 재작년 11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 임원 연봉을 사업 보고서에 기재해 해당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4년 사업 보고서 제출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찬반 양론이 극단으로 갈리며 이동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아 정부는 연착륙이라고 평가했지만 소비자와 업계는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이통서비스 평균 가입요금은 36,702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에서 9월 45,155원 대비 18.7% 하락했습니다. 5만 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이 66.1%에서 90%로 커진 반면 6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0.1%로 하락했다는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통법으로 요금대별 단말기 보조금 격차가 크게 줄면서 소비자들이 실용적인 이통서비스 소비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유통 대리점의 시각은 정부와 엇갈렸습니다.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은 데다 보조금도 법 시행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 평준화돼 부담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나친 규제 행태 역시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한 우회 보조금의 범위가 광범위해 당국의 압박으로 중고폰 선보상제와 가족결합 포인트제가 폐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통사 관계자는 규제기관이 소비자 혜택보다는 법의 권위와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잣대로 사안을 바라본 측면이 있다며 단통법이 소비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규제기관으로부터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미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레드미트 대신 열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살이나 닭고기 같은 흰살 고기를 뜻하는데요. 화이트 미트 대표 식품으로 생선이 떠오르면서 어묵 시장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저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진 화이트 미트.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흰살 생선 식품인 어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급 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업계는 재료 선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원재료 차별화를 내세웠습니다. 알래스카산 명태살에 밀가루나 합성 첨가물을 섞지 않아 어묵 특유의 비린 냄새가 없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재료의 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어묵 재료 이력관리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알래스칸 특급 어묵은 요즘 한 매장당 평균 1,000개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화이트밋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어묵에서 사업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담백 가공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시장 자체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면서 화이트밋에 대한 건강을 좀 더 소비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화이트미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식품업체들도 잇따라 제품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밑반찬이나 길거리 음식 같은 저가형 식품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고급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CJ제일제당은 흰살 생선과 뿌리 채소를 넣어 영양 균형을 맞춘 수제 어묵을 내세우며 올해 매출 100억 원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동원 F&B는 웰빙 간식 컨셉에 맞는 어묵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국내 화이트미트 식품 중 어묵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2,041억 원에서 2013년 2,181억 원, 지난해에는 2,231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였던 어묵이 화이트미트의 대표 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맛의 품질까지 잡은 웰빙 식품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아파트 경매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재고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견고해지면서 거래는 늘고 마땅한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자 이 법원 아파트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는 모양입니다.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도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의 조건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정가의 100% 이상에서 낙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 5개에서는 한 아파트의 입찰 결과가 발표되자 수십 명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3층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아파트에 총 57명이 입찰한 것입니다. 수십 명이 납찰받길 원한 이 아파트는 감정가 1억 9,300만 원의 114%인 2억 1,897만 원을 써낸 권모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2위 응찰차 역시 감정가의 113% 수준의 가격을 써냈으나 150만 원 차이로 입맛을 다시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씩 오르는 사례도 있다고요. 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9동 196평방미터는 지난 5일 5층이 26억 3,800만 원에 낙찰됐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2일 같은 동 8층이 5층보다 5천만 원 비싼 26억 8,400만 원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층수에 따라 가격차가 있긴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도 그 차이가 온전히 반영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이란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각종 지표상으로도 고공행진 중이라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지표가 최근 최고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3월 수도권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2%인데요. 이는 지난 2008년 4월에 92.2%를 기록한 이후 최고입니다. 또한 각 물건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 수인 평균 응찰자 역시 지난 2001년 1월 이후 최대치인 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아파트 낙찰 경쟁이 심화된 겁니까? 네, 이는 경매 시장에 전세난으로 인해 경매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가 유입되고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는 투자 수요가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경기 인천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주까지 1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 역시 41주째 오르는 중입니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 역시 지난 2013년 9월 바닥을 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비록 실수요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주체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투자 수요가 일부 가세했기 때문이라며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어우러지면서 고가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더해진 결과라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네, 앞으로 법원 경매는 당분간은 이 열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일반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법원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들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은 지난 2014년 4월
115건이 진행됐으나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3월 25일 현재 1161건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매 참여자의 폭은 단기간에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라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조권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전망의 유가 회복에서 저유가 장기화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만 해도 유가가 2015년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였으나 이제는 저유가 구도가 최소한 1년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호지 스몰캡 펀드를 운용하는 크래그 호지는 재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저유가가 1년 혹은 그 이상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예멘에 대한 사우디 주도의 아랍연합 공습 때문에 지난 26일 5%나 폭등했던 유가가 6% 급락으로 급반전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지는 이 추세라면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회복되기까지 2 내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찰스 슈왑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주식 투자 책임자인 오마르 아길라도 유가가 장기적으로 20에서 4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머스 오활로란의 로드 에벗은 지난해 유가 회복을 겨냥한 투자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지금은 태양 에너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프랑스 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마린 르펜이 대표로 있는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도 도의원을 다수 배출하면서 선전했으나 도의회 장악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기존의 전체 도의 절반 이상을 지배한 집권사회당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큰 패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CSA의 도의원 선거 2차 결선 투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운동연합 등 우파는 98개 도에서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66개 내지 70개 도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41개 도에서 다수당인 대중운동연합은 이번 선거에서는 도의 절반 이상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르코지 대중운동연합 대표는 프랑스 국민은 올랑드 정부의 정책을 거부했다면서 대중운동연합이 이처럼 많은 도에서 승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미국의 IT 여제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회장은 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90% 이상이라며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피오리나는 폭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자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재직 중 개인 이메일 사용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는 힐러리 전 장관은 휴대전화 2대가 아닌 1대를 갖고 다니는 게 더 편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는 오히려 전직 국무장관이자 상원의원, 퍼스트 레이디로서 신뢰감 결여로 비춰질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오리나는 이어 힐러리는 솔직하지 않으며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는 피오리나를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대항마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가 공직 경력이 없는 등 결격 사유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오리나는 1998년부터 경제전문지 포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IT 업계 여제로 군림했지만 2005년 휴렛 패커드와 컴팩의 합병 이후 전격 경질된 바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기상현상은 태풍이나 쓰나미가 아닌 은밀하고 완만하게 닥치는 바로 가뭄입니다. 최근 비가 적어 봄 가뭄이 극심했었죠. 중부지방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었는데요. 내일은 그런데도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 기쁜 마음으로 우산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짠 경제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